안녕하세요. HTC 이브닝 뉴스 캐치의 타프로입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오늘도 핵심만 담아 미국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군더더기 없이 바로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나에게 1억 달러를 빚졌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청구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두고 막판談판에 돌입했으며 현금 비율과 공급 기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9만 평방피트 규모의 무도회장을 신축하는 계획을 추진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수선을 격침했으며 헥세스 국방장관은 피난처도 용서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물류 혁신 시스템을 공개하며 자동화와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AI 핵심 부문에서 600명을 감원하며 조직 비대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M이 3년 뒤 전방 주시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하며 교통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가 불법 임명된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역풍을 불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리의 선출을 공식 축하하며 미일 동맹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대마 성분이 일부 성인의 수면 개선에 조건부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정치적 수사와 사법 남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정부에 1억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현재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보상금 지급을 승인할 수 있는 최종 권한자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이 자기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3년과 2024년에 두 차례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의 명예훼손과 경제적 손실, 두 번째는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이유로 각각 수천만 달러씩 총 1억 달러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수사가 정치적 음모에 근거했다며 나는 부당한 공격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청구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주요 인사 상당수가 트럼프의 전직 변호사 또는 측근 출신으로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해 충돌의 극단적 사례라며 독립특검을 통한 조사 착수를 요구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트럼프가 직접 청구를 집행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조정이나 합의금 형태로 사안을 종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사안을 트럼프 행정부의 윤리적 투명성에 대한 시험대로 보며 향후 의회 청문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나 자신에게 돈을 주는 셈이긴 하지만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혀 파장을 더 키웠습니다. 이번 논란은 그의 재임 중 권력의 사적 활용과 공적 자금 집행의 경계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정치적 파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통상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양측은 수개월간 논의를 이어온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현금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 같은 핵심 조건을 집중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많은 의제가 상당 부분 접근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몇 가지 쟁점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은 일부 잠정 합의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극도로 신중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최근 몇 주간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이어졌다며 미국이 추가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이해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발사가 미국 본토나 동맹국의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상황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날 오전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 여러 발이 탐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5번째 도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발사입니다. 이번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정상회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시위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안보 공약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대규모 무도회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대통령 지시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존단체와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동을 걸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약 9만 평방피트 규모의 무도회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이는 백악관 본관보다도 2배 가까이 큽니다. 새 무도회장은 약 1000명을 수용할 예정이며 트럼프가 소유한 스코틀랜드 턴베리 리조트의 연회장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사 보존 단체들은 대통령의 집이 아니라 국민의 집을 허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사업을 현대화 프로젝트로 정의하며 과거 대통령들이 추진한 시설 확장과 같은 역사적 전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자금 약 2억 5천만 달러는 아마존, 럭히드 마틴, 팔란티어 등 정부 계약 기업들의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 백악관의 역사적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피트 헥세스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매 조직의 선박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헥세스 장관은 X 계정을 통해 해당 선박은 지정 테러 조직이 운영하며 불법 마약을 운반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선박에 탑승한 마약 테러리스트 2명이 사망했으며 미국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격침은 미국이 마약 운반선으로 규정한 선박을 파괴한 8번째 사례이자 처음으로 태평양에서 이루어진 작전입니다. 헥세스 장관은 마약 테러리스트들은 우리 반구 어디서도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며 이들은 알카에다처럼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피난처도 용서도 없고 오직 정의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결합한 차세대 물류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핵심 기술은 로봇 팔, 블루제이, AI 비서 엘루나, 그리고 AR 안경 시스템입니다. 블루제이는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자동 분류하고 엘루나는 관리자에게 최적의 인력 배치를 제안합니다. AR 안경은 배송 기사에게 경로 안내와 장애물 감지를 지원해 배송 시간을 단축합니다. 아마존은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에서 이 기술들을 시험 중이며 슈퍼리포트 자동화 창고에서는 처리 속도가 기존보다 25%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스턴 인근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디짓이 물건 운반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아마존은 이번 기술들이 단순한 인건비 절감이 아닌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며 직원들이 로봇을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가 인공지능 AI 핵심 조직인 초지능 연구소 Superintelligence Labs에서 약 600명을 감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어난 인력을 조정하고 AI 부문 내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편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메타는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내부에서는 AI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정비라는 입장입니다. 신임 최고 AI 책임자 알렉산더 왕은 직원들에게 팀 규모를 줄이면 각자의 책임과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면서 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메타는 이번 감원이 AI 사업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 개발은 여전히 마크 저커버그 CEO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오는 2028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를 통해 운전자가 전방을 보지 않아도 주행 가능한 Eyes Off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핸즈프리 수준을 넘어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GM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를 결합한 다중 센서 시스템으로 테슬라와 달리 영상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슈퍼크루즈 시스템으로 7억 마일 이상 주행했지만 시스템 관련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GM은 내년부터 구글의 제미나이 AI를 차량에 적용해 운전자와 대화형 내비게이션, 충전소 안내, 식당 추천, 차량 사전 점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머리 바라 CEO는 GM은 교통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다며 자율주행과 AI 융합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술주 실적 부진과 무역 긴장 재부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S&P 500 인덱스는 전일 대비 약 0.5% 하락한 6,699.40으로 마감됐고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는 약 0.7% 하락해 46,590.41,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는 0.9% 빠져 22,740.4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약 1,420원대 수준에서 마감되며 원화 약세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평년 대비 약간 약해진 흐름입니다. 이번 증시 부진은 대형 기술 기업의 실적 기대 미달과 함께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반면 환율 측면에서는 달러 강세 기류가 유지되면서 원화 수급 부담이 거론되고 있어 기업과 수출업체들의 향후 환율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 인준을 거치지 않고 충성파 인사를 임시 연방검사로 임명해온 전략이 거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검사 린시 해리건의 임명 정당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의 변호인단은 해리건은 불법적으로 임명된 검사로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이며 트럼프의 보복성 지시에 따라 코미를 기소했다며 기소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코미는 트럼프의 비판 대상이자 대표적인 반대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뉴저지와 네바다 등에서 트럼프 임명 검사의 불법성을 인정했지만 기소 자체를 무효화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코미 측은 이번 사건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해리건이 취임 직후 직접 대배심에 사건을 제출하고 경력 검사 없이 혼자 서명해 기소장을 발부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 운영이 법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이에게 공식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녀의 정부와 협력해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양국이 함께 협력을 심화하고 경제 번영과 지역 안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자민당 총재 선출 당시 지혜와 강인함을 겸비한 존경받는 인물이라며 다카이치를 찬사한 바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새 일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구상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가늠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CBD 중심 제품에 소량의 THC를 더하면 일부 성인에서 잠드는 시간 단축과 숙면 연장이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효과는 균일하지 않고 용량과 혼합 비율, 복용 방식에 크게 좌우됩니다. 기화나 흡연은 빠르게 졸림을 유도하지만 지속 시간이 짧고 폐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혀 및 오일은 비교적 빠르고 안정적이며 캡슐이나 젤리는 늦게 듣지만 오래 가는 편입니다. THC가 많아지면 오히려 각성, 불안, 수면 분절이 늘 수 있고 장기 사용 시 효과 둔화도 나타납니다. 임신, 수유 중이거나 청소년 정신병력, 심혈관 간질환, 치료되지 않은 수면 무호흡이 있다면 피하거나 의학적 감독이 필요합니다. SSRI, 벤조디아제핀, 수면제와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유의해야 합니다. 시작한다면 낮은 용량의 CBD부터 천천히 조절하고 2주 내 개선이 없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끊임없이 작은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로부터 작은 선물을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이브닝 뉴스 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